41회 자 기출문제 FAT 2급 41회고요. 문제 보시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혼자만 할 거라고. 나 혼자만 보려고. 자 FAT 2급 41회 기출문제 이론 문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FAT 2급에 대해서 처음에 그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미리 한번 읽어 두시게 되면 나중에 시험장 가셔서는 좀 또 시간 들여서 읽을 필요는 없겠죠. 순서대로 1번부터 답안 제출하는 것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론 문제 실무 이론 평가라고 되어 있고요. 1번 문제.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손익계산서 설명이 어떤 건지 맞춰보래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맞는 것 같고요. 기업 실체라고 하면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경영성과 일정 기간 맞죠?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럼 2번은요. 일정 시점, 그 다음에 일정 시점 그러면 재무제표 중에서 우리 그 재무상태표 떠올리기로 했었죠. 경제적 자원인 자산,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정보, 얘는 뭘 설명하는 겁니까? 얘는 재무상태표 설명하는 거였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일정 기간 기업 실체에 대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정보, 얘는 현금 흐름표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 기업 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변동관계, 얘는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자본 변동표라고 배웠던 네 번째 거 설명하는 제목 보세요.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처음 이렇게 기출문제를 접해보고 문제 유형을 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걸로 하나하나 답만 여기 체크하지 마시고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같이 복습을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는 거 물어보고 있죠.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는 거, 여기 채용이라는 거, 이거는 회계상 거래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요, 회사의 재산에 변동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갖고 구분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그 용어들 제가 설명을 해 드렸었죠.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용어들, 기본적으로 주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채용이라든지 또는 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담보라든지 그 다음에 결정 또는 뭐 약속, 이런 것들은 회사의 재산에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계 담당자로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채용에 대한 거는 채용할 때 회사의 재산에 변동사항이 당연히 생기지 않죠. 두 번째, 독감 유행으로 상품인 마스크 가격이 상승했다. 뭐 마스크 가격이 상승했는데 우리가 샀다는 것도 아니고 팔았다는 것도 아니고 해당되는 내용이 우리 회사의 재산에 변동사항이 전혀 없죠. 그다음에 세 번째, 기존 차입금에 대해서 건물을 여기 이제 나왔던 거 담보라는 말 나오죠. 차입금에 대한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 제공했다는데 제공만 한 것뿐이지 재산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4번, 토지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현금을 지급했다. 얘가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는 거래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회계상 거래 8요소의 결합관계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거래 8요소를 갖다가 한번 잠깐 여기 비교를 해보게 되면 거래의 8요소라고 해놓고요. 우리 차변에다가는 또는 대변에다가 썼던 게 자산 플러스 되는 거, 그 다음에 부채 마이너스 되는 항목, 그 다음에 자본 마이너스 되는 항목, 그 다음에 여기는 비용 플러스 되는 항목, 이렇게 표시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산 마이너스 감소하는 항목,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 발생 이렇게 거래가 돼 있던 거란 말이죠. 그럼 요 기준으로 해서 거래 판료소 판료소에 대한 결합관계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자산이 증가한다, 부채가 증가한다. 요 거래는 성립이 되죠. 여기 문제에서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증가하는 항목 이렇게 연결되는 항목이니까 얘는 성립이 되고요. 두 번째, 부채가 증가하면서 차변의 부채가 증가할 수 있나요? 부채 증가는 대변에만 되는 것이지 차변의 부채 증가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기 때문에 자산 감소는 맞는데요. 그 다음에 3번, 자산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얘는 이 거래를 설명하는 거겠죠. 자산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 그 다음에 4번은요, 비용 발생하면서 자산이 감소한다. 요 거래를 설명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3번에서 그 거래의 판료소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다음은 항공상사의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래요. 올바른 회계처리는 그랬었는데, 자, 우선 보니까 대손충당금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대손충당금을 계산해야 될 텐데, 기초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충당금은 자기 자리가 대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의 대변 기초 잔액은 8만원이 있었답니다. 8만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중에서 대손 발생한 게 7만원이래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충분하니까 대손충당금을 사용했겠죠. 대손충당금이 감소한 금액은 7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말에 매출채권에 대한 잔액 1000만원에 대해서 1%를 한다면 1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기말잔액 1000만원에 대해서 1%를 추정한다고 하면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대손충당금을 10만원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가 남아있어요? 지금 만원밖에 안 남아있죠. 근데 10만원이니까 9만원만큼을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계산을 할 때 대손충당금은 총 얼마가 돼야 된다? 10만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차변에다가 대손상각비 해서 9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대손충당금 해서 9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해당되는 답은 대손충당금 1번이 되겠네요. 그죠? 대손충당금 기초에 설정됐던 거 8만원에서 사용한 거 7만원 빼고 대손충당금이 만원 남아 있었는데 지금 만원이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보충법으로 얘를 갖다 10만원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9만원을 보충법으로 충당해서 회계 처리를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 1번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4번까지 풀어봤고요. 뒤에서 얘기하는 거 여기 다 녹음되겠어.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다음 중 영업외 수익이라고 했었죠. 영업외 수익 기존 과목은 도소매업을 했을 때 출자금은 영업외 수익이 아니라 얘는 자본금이죠.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은 매출액 계정, 수익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도 지금 도소매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업외 수익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이자 수익, 얘는 수익일 거고요. 여기 기부금도 영업외이기는 한데 얘는 이자 비용이죠.
영업외 아니 이자 비용이래. 영업외 비용이죠. 이 기부금은 영업외 비용 계정에 해당되고요.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것은 영업외 수익을 물어봤으니 이 이자 수익이 영업외 수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예, 3번이 된다는 얘기고요. 되셨나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까요? 6번 문제는 다음은 항공상사의 상품 관련 그 거래 내역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1일 상품 25만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 제가 이거 순서대로 분개를 한 번씩 쭉 써드려 볼게요. 11월 1일 차변에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줬다고 하니 선급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5만원 선급금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고 하니까 보통예금에서 5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1월 1일 거래를 보게 되면 상품 5만원이 증가한다. 상품 지금 여기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지금 계약만 했잖아요. 상품이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1번 보기는 좀 틀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1월 30일 거래를 보시게 되면은 차변에 상품을 모두 인수하였다 얘기하면은 상품 얼마를 인수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품 우리 사기로 했던 거는 25만원 사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25만원을 이렇게 다 인수했다는 뜻이고요. 그럼 대변에다가 우리가 계약금 냈던 거는 빼줘야 되겠죠. 대변에 선급금 5만원은 빼주시고요. 나머지 금액은 지금 돈을 안 줬겠죠. 그래서 돈은 아직 주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죠? 선급금만 해놓고 왜냐면 12월 31일 날 상품 구입한 대금 잔액 지급하고 있죠. 그럼 여기는 외상 매입금이 되겠네요. 외상 매입금으로 20만원 이렇게 됐을 것이고요. 결과론적으로 12월 31일 날 외상 매입금 대금을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20만원 갚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또 이체했다 그랬죠. 대변에 보통예금 20만원 이렇게 처리가 된 계정들이랍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날짜별로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갖다 좀 얘기를 해보란 얘기죠. 1번은 아까 상품이 아니라 선급금만 지금 우리가 계약금을 줬기 때문에 상품 5만원 증가라고 얘기했던 건 물론 틀린 말이겠고요. 11월 31일 상품이 얼마가 증가했어요? 상품이 증가한 금액은 25만원이 증가했죠. 문제에서는 근데 20만원만 증가했다고 했으니 얘도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 11월 30일 외상매입금 20만원이 증가했다. 여기 외상매입금 보게 되면 20만원 증가했죠. 그 다음에 12월 31일 상품 얼마가 증가했어? 여기는 지금 상품이 증가할 리가 없죠. 상품은 벌써 11월 30일 날 사갖고 왔고 거기다 외상매입금 감소하면서 그 대금 20만원 결제해준 내역이 되다 보니까 해당되는 답은 지금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럼 이 거래에 대한 것들 한번 제가 쭉 이렇게 분기를 해놓고 보니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좀 쉬워지시겠죠?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그 문제 푼 거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어떤 걸 갖다가 틀렸는지, 내가 이해 못했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다음은 항공상사 임직원의 결산 관련 대화래요. 올바르게 말하는 사람은 자, 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회사 자금을 인출금으로 처리하였으면
결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지금 회사에 돈을 갖다가 사장이 차변에 인출금으로 해서 가져간 금액이 있다면, 얘가 만약에 10,000원이라고 한다면요, 대변에 현금 가져갔다고 치고요, 얘는 12월 31일이 되면 결산을 갖다가 인출금 계정을 없애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차변에 인출금 계정은 없애주면서 자본금으로 대체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본금 10,000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요? 인출금. 인출금은요, 얘는 자본 계정에 대한 차감 계정이기도 하면서 얘는 임시 계정이랍니다. 그래서 이 임시 계정인 인출금 계정은 기말이 되면 반드시 이렇게 그러니까 감소시켜서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셔야지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라고요? 기말에. 그래서 상계 처리를 해서 없애주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최 사장이 얘기했던 이 내용은 반영할 필요가 없이 틀린 말이 되겠죠? 얘는 틀렸어요. 두 번째, 김 부장은 현금 과부족 중에서 결산 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금액은 차기로 이월합니까? 자비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분합니까? 현금 과부족 계정이 남아있다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임시계정으로서 결산 때가 되면은 자비이익이 됐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잡손실이 됐던 얘는 이월하면 안 되고 바로 소멸서 없애줘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 부장이 얘기한 얘기도 틀렸네요. 이월하면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조 과장, 수출거래 시 환율로 계산된 매출 채권은 거래 시 환율과 결산 시 환율 차이로 인한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해야 됩니다. 환율 차이가 났으면은 외화 환산 손익으로 표시해 줘야 된다 그랬었죠. 그 답은 우선 조 과장이 얘기한 답이 맞네요. 자, 이 대리는 또 뭐가 틀렸나 볼까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은 결산 시 수행해야 되죠. 그죠? 회계기간 시작 시점인 기초에 수행합니다. 아니죠. 결산 시점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해야 되죠. 그래서 최 사장, 김 부장, 이 대리 얘기한 거 다 틀렸고 조 과장이 말한 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또 종 쳤으니까 여기. 자, 이번에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회계 처리 제대로 한 거 물어보는데 기본적인 것이긴 하겠죠. 자, 항공상사는 세무상사의 상품을 매출하고 상품을 매출했으면 우리 상품이라고 쓰기로 했어요. 상품 매출이라고 쓰기로 했어요. 상품 매출은 150만원 요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상품을 팔았으면 돈 받아야 되잖아요. 50만원 어음으로 받았대요. 뭐라고 쓸래요? 받으러 5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대요. 뭐라고 써야 돼요? 외상 매출금 써야 되겠죠. 그러면 답은 뭐가 돼요? 이해가 되겠네. 이런 문제 나오면 시고나오고 하나 맞춰야 되겠죠? 너무 쉬운 거잖아.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할 경우 차변에 표시되는 기정 과목이 뭐겠습니까? 물어보네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네. 항공상사는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뭐라고 처리해야지 돼요?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죠.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써요? 세금과 공과금 이거 써야 되죠? 이게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매출원가 계산하라는 문제 나와 있고 보기에 주어진 내용들을 보아하니 지금 뭘 그려야 되느냐?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써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사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품 기정 써놓으시고요. 상품. 자, 그 다음에 이하고 세트라고 그랬었죠. 뭐가 세트예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 나온다 그랬었죠. 요거까지 이렇게 세트로 항상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주어진 자료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기초 재고액은 50만 원이라고 얘기했으니 여기다가 50만 원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은 단기 매입액 1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단기 매입액 150만 원인데 여기 또 매입과 관련된 거 매입 환출도 있고 매입 애누리도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빼주셔야지 되죠. 그럼 얼마를 빼줘야 돼? 15만 원 빼주면 단기 매입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35만 원 되죠? 그렇죠. 만약에 35만 원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그 매입할 때 들어간 부대 비용이 있었다면 부대 비용은 더해줘야 되죠. 근데 부대 비용은 없었어요. 그다음에 매출 할인. 이거 뜬금없이 이거 왜 넣어놨지? 헷갈리라고. 근데 안 헷갈리죠? 자, 기말지고 이건 왜? 아까 저한테 물어봤었던 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구나. 관련 넘어졌어? 총 금액은 185만 원인데 100만 원 빼니까 매출원가는 얼마가 계산됐어요? 85만 원 이렇게 계산되죠? 여기 매출원가 물어봤잖아. 요 밑에 거는 지금 필요 없게 됐네요. 요거만 갖고서는 해결이 됐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해 주건데 여기에 계산할 때 매출액 그다음에 단기 매입액 있죠. 여기 있으면 썼던 단기 매입 이런 금액들은 반드시 순 매입 금액하고 순 매출 금액 써주라 했었죠. 얘는 순 매입액 써주시고요. 여기 매출액은요.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그 매출과 관련된 할인, 애누리, 그다음에 매출 환입 이런 게 있으면은 다 빼고 순 매출액을 써주셔야지 계산이 제대로 된다고 얘기해드렸었죠. 그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거래와 관련된 개정 과목은 뭐예요? 사업주가 또 나왔네.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쓴 거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답 빙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다음은 항공상사의 건물 취득 관련된 거래요. 그러면 2020년도 결산 때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 얼마냐고 물어봤죠?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건물 구입 가격은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 구입과 관련된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은 지금 부대비용이죠. 취득세 얘도 부대비용이죠. 150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얘기하면 얘는 지금 건물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화재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취득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취득 원가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건물은 지금 현재 얼마짜리라는 얘기예요? 1,150만 원이죠. 자, 내용연수 5년이라고 그러고 잔존가치 없다 그랬죠. 5년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1년 지난 그 시점에서의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나누기 5니까 230만 원 나오네요. 그죠? 첫 번째에 감가상각비는 얼마? 230만 원이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럼 3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다음은 항공의 단기매매증권 관련 취득 자료입니다. 회계 처리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얘도 분개를 하면서 설명해 드려야지 이해하기가 빠르겠죠. 한 주당 액면가액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었죠. 한 주에 얼마 주고 샀대요? 만원? 그럼 100만 원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매입할 때 부대비용이 수수료가 발생했나 보죠? 10만 원.
포함시켜요? 따로 써야 돼요? 따로 써야 되죠? 그러면 얘 분기를 한번 우리가 배운 대로 해보게 되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치 산 거예요? 100만 원어치 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수료 비용이 발생했겠죠? 10만 원도 별도로 써줘야 되죠? 자,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으니까 현금은 얼마가 나갔을까요? 110만 원이 나갔겠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틀리는 거 찾아보래요. 그러면 자산 50만 원이 증가했다. 왜 자산이 50만 원이 증가했죠? 지금 여기 자산 기정에 해당되는 거는 얘죠. 얘 어디 자산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은 여기 당좌 자산 중에서 여기 단기 투자 자산에 해당됐던 자산이죠.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50만 원이 아니라 얼마? 100만 원이 돼야 될 것이고, 자산이 60만 원 증가했다? 이런 것도 없죠. 자산 110만 원 증가했다? 이것도 아니죠. 비용은 10만 원 발생했다. 이게 맞는 거죠. 4번이 맞는 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거래와 관련된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이 뭐예요? 몇 번? 미주씨가 2번이래. 회사 업무용 승용차의 주유비 5만원, 엔진오일 교체비 5만원, 전기 주차료 2만원. 다 차와 관련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죠. 얘는 다 차량 유지비라고 쓰는 겁니다. 맞았어요. 그 다음에 15번.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영업이익 계산할 때 필요가 없는 것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예요? 4번? 어떻게 알았어? 잘하는데. 왜 4번이가? 접대비는 판관비죠. 매출액은 필요하고 매출원가, 우리 배웠던 거 아까 썼던 거 있죠? 그럼 그 손익구분을 모르고 있으면 이거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업할 때 제가 꼭 암기해 놓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세무 1급 때도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아주 중요하게. 자, 그러면 여기 기출문제 41회에 대해서 이론 문제 한번 쭉 다 풀어봤죠.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시간만 설명까지 하면서 푼 문제 시간이 몇 분 걸려 있어요? 여기 보니까 27분 걸렸죠. 그럼 여러분들은 필요한 답안 바로바로 쓰게 된다면 시간 15분 안에 다 풀 수 있겠죠. 아직 연습은 많이 안 했으니까 좀 더 걸릴 것 같긴 하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한 문제당 1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1분 넘어가고 10분 가도 그 문제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이라도 벌려면 찍어야겠지. 찍는데 찍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보통 여기 보기가 4개가 나와 있죠. 보기는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고 총 15문제죠. 그럼 답안을 배치할 때 출제하면서 한쪽에다 답을 다 몰았을까? 아니면 배분을 할까? 배분을 하겠죠? 그래서 정답, 여러분이 아는 걸 답을 정확히 먼저 써놓고 모르게 되면, 여러분이 보통 이거 모르게 될 때요, 4가지 보기를 다 모르지 않아요. 대부분 2개가 헷갈리지. 그죠? 그래서 칸수 빈 거 찾아봐서 이쪽 지금 적은 쪽, 그쪽 걸로 선택해서 쭉 쓰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파일을 나눌까? 아니, 나누는 게 낫겠지? 1시간 넘어가면 지루해.